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벌써 파두라는 기업이 상장한 지 3달이나 흘렀는데 최근 주가는 최저점을 찍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상황이죠. 며칠 전에 발표됐던 이 3분기 3분기 실적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데 더해 이 보호 예수 보호 예수 물량까지 해제되면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 이 좋지 못한 실적에 더해서 이 거래량까지 동반한 하락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인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파두에 투자 중인 분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SSD 컨트롤러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었습니다.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30억, 30억이던 매출이 22년도에는 430억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번 연도는 다시 이 110억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22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 4분기도 남아있고 21년도와 비교해본다면 매출이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분기의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매출이 3억 원입니다. 이번 급락 전에 파두의 시가총액은 1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매출이 3억 원인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파두가 2차 전지 사업 같은 미래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 아니죠. 반도체 팹리스, 반도체 설계. 미래 사업보다는 현재 사업에 가까운 만큼 이 매출이 성장할 거다 하는 기대감보다는 현재 당장에 잘 나와야 하는 게 맞아요. 잘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이 3억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이 매출이 저조했던 만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8억을 기록했고, 이 당기순이익에서도 마이너스 143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분기 매출 3억 원은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무려 97%나 감소한 수치죠. 애초에 이 파두라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제시했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이 1203억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매출이 이 180억. 180억이라는 뜻은 기대치의 7배나 못 미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번 연도 4분기, 4분기에 이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는 뜻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연도 4분기까지는 전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애초에 이 파두라는 기업은 재무 자체가 원래부터 좋지는 못했어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2억이던 매출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급격하게 이 560억까지 증가하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이너스 2275억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었고,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흑자를 얻은 적이 없는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이번 급락 전까지 파두의 주가는 고평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매도한 곳이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면 이 사모펀드의 엄청난 매도세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사모펀드가 파두의 폭락을 만들어낸 건데, 이 파두가 상장 당시에 이 투자사들은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가 동시에 바로 이 보호 예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들을 제외한 이 나머지 투자사들은 보호 예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려 있었죠. 바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폭락이 나온 건데, 하필 그 시기가 이 3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이 선행매매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뉴스 한번 보시면 이번 매도의 주요 투자사는 이 포레스트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실제로도 이 포레스트 파트너스에서는 파두가 상장 직후에 8월에 이 222만 주 222만 주를 매도한 데 더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 136만 주를 장내 매도하면서 보유 지분이 4%밖에 남지 않았죠. 바로 지금 나온 하락이 이 3분기 실적에 더해서 그걸 미리 알고 매도한 이 사모펀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 파두가 하락한 이유는 모든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나온 하락이 아니라 한 주도 주체,
이 사모펀드가 하락을 이끌었다는 거. 자, 그렇다는 뜻은 다른 투자자들은 여전히 파도에 남아있고 이 사모펀드의 강한 매도 물량으로 인한 급락이 나온 이후부터는 적정 주가를 되찾아가면서 투자의 메리트가 생긴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미 보호예수. 자, 보호예수 물량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나왔고요. 쉽게 말해서 더 이상 나올 매도 물량이 없을 때 상승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오는 11월 16일, 자, 11월 16일부터 이 17일까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 설명회, 자, IR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먼저 살펴봤던 이 공시를 정리해드리면, 지난 매출을 살펴보면 이 파두, 자, 파두 같은 경우는 낸드, 이 낸드 A사의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낸드 A사의 컨트롤러 매출이 전혀 없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전혀 문제 없이 이 매출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기업 설명회, 자, 이번 IR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 같고요. 자, 이때 어느 정도 불안 심리가 해소된다면 당연히 소폭의 반등이라도 나오겠죠. 무슨 뜻이겠어요? 이 파도를 믿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하락했을 때 무서워서 팔 때가 아니라 이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물량을 늘려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힘드실 거예요. 나는 파도에서 꼭 수익 봐야겠다. 장기 투자하더라도 손실 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설해 놓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안에서 타점 잡아 드릴 건데, 당연히 영상에서는 매매하신 분들마다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뭐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공통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설해 놓은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매 타점, 자,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이 종목 추천도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뭐 어렵게 문자로 연락 남겨주고 그럴 필요 없이, 자, 밑으로 내리셔서 이 설명란과 댓글창에 고정되어 있는 링크, 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실 거예요.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자, 종목 상담과 추천 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주시고요. 참고로 주말이나 장 종료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이 수급 간단하게 보시면 하락 같은 경우는 이 사모펀드 때문에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이 개인들, 자, 개인들 수급 보시면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만의 힘으로는 하락을 막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반도체, 자,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이 외인들의 수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한 걸로 보아서 앞으로도 하락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게 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살아날지, 아니면 외인 수급 없이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상승이 나올지, 바로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후자의 경우라면 하락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당연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 파두의 하락은 이 사모펀드가 만들어낸 거고, 이미 매도 물량이 보시다시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든지 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든지 할 거다. 자, 하지만 그걸 잘 구분하고 매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히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파두 3분기 실적이 폭망했다고 해서 이 상장 폐지, 자, 상장 폐지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파두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이 실적이 안 좋다고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들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일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 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폐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관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 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